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생이 많으시죠? 좀만 참으십시오. 자, 이제 언제가 끝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딱 뜨고요. 가형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쯤 되나? 그래서 이제 세봤어요. 세봤더니요. 코로나 걸린 사람에서 완치된 사람 빼고 하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발표 안 된 거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참으시고 또 아까 이제 잠시 들었더니 이제 모의고사 얘기하시던데, 자 이렇게 하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시험 보나 찡 줘요? 예, 안 줘. 찡 언제 줘요? 10월달 시험 봐야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하나의 이제 거창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어디가 시험이 나오는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목표는 뭔가면 그 시험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냐 없냐 테스트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보면은 이제 제가 얼핏 봤더니 일단 3월달 모의고사 좀 짧게 좀 냈더라고요. 냈고 그게 이제 갈수록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일을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제 오늘 수업,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자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1교시에 이제 요거 나왔고요. 등기 유효 요건.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맨날 말하던 유효 요건이 뭐냐 그거 보셔야 되고, 그럼 2교시에 이제 뭐 등기 부에 관한 거, 등기 부 파트. 그럼 이제 3교시가 이제 등기 신용 형태라는 거 이제 보시면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등기법을 등기 절차 맨날 그랬죠. 그래서 이제 3, 4교시가 두 개가 이제 등기 절차에 관한 이제 사항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보시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왜 바로 다 나오지?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되는데. 자 보시고 자 일단 책 한 표 보세요. 이제 60페이지 딱 펴 보시고 일단 이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등기 파트에서 이제 1장 파트는 민법과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숙제 있었죠? 숙제 있었잖아. 뭐라 그랬어요? 물권법 총론. 경감은 지금 수업 내용이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 총론과 이어지는 사항들이에요. 쭉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그거 가서 이제 등기 종류 좀 쭉 보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대상. 등기할 대상이 뭐가 있는가. 흔히 그거 시험 나왔고요. 등기할 물건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기 효력. 그 세 개 나왔어요. 그 세 개 가지고 이번 시간 이제 요게 이제 등기의 이제 유효권인데 그 책 잠깐만 보세요. 자 책을 보시면 자 60페이지 제 5절 돼 있고요. 등기 유효권 돼 있죠. 1번에 형식적 유효권 돼 있죠. 형식적 줄 긋고 맨날 우리 하던 말. 우리가 등기에서 이제 형식적 절차적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형식적 절차적이 나오면 요게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상. 거기 뭔가 하면 부등법에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이에요. 형식적, 절차적 됐고, 옆에 페이지 이제 61 2번 보시죠. 실체적 유효권, 실체적, 실질적. 또 이제 우리 등기에서 실질적이 나오면 요거는 무슨 법? 요거는 민법. 이제 민법에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잘라놨어요. 첫 번째는 등기법상, 두 번째는 민법상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우선 지금 제목이 여기서 이제 등기 유효권 그랬죠. 그러면 유효권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제일 첫 번째는요. 갑과 을이 법률 행위가 있어야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기부 기록이 돼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할 것. 요 세 개를 충족해야 유효입니다. 요 세 개를 잘라보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형식적 와 있죠. 형식적. 자 이제 또 이제 하는 말 형식적 절차적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제 부등법상 그 말이고.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등기법상 유효가 되려면 그 등기가 각하사유에 해당할 것,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각하사유가 종류가 무지 많죠. 몇 가지? 11가지.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예요? 1호 위반은 관할 위반. 관할이 틀릴 때.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이제 1호 2호는 외우셔야 돼. 나머지 3호 2한 다 묶어서 절차 위반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죠. 이제 보세요. 등기법상 유효가 되려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됐고.
근데 이제 보세요. 모르고 각하 사유인데 등기를 했어요. 이제 그 등기 효력은 아니 이제 잘라봐야지. 그 등기가 이제 보세요. 29조 152호 위반도 있고. 자 보세요. 다시 29조 1호 위반은 자 제목이 뭐다? 간할 위반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이제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럼 얘들은 처음부터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근데 뭐지 이제 모르고요. 29조 1호요를 등기했어요. 그럼 그 등기 효력은 왜 이제 절대무효. 절대무효고 또 이제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합니다. 그냥 이제 지워버린다 그 말이죠. 특징이고요. 또 보세요. 3호 이하. 여기는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죠. 흔히 묶어서 여기를 절차 위반 그랬어요. 그럼 문제는 절차 위반 등기는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3호 이하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아니지. 따져봐야지. 이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면 그때가 유효.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두 문장 즐겨 쓰는 지문이에요. 그 책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보시면 책에서 자 60페이지. 뭐 1번에 이제 뭐 신청서가 있을 것도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자 2번 책 가세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그게 이제 29조 1호 위반. 두 번째 등기할 사항인 것. 이게 2호 위반. 밑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1호 2호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무효고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자 3호 이하. 자, 뭐 이렇게 하세요. 3호 이하는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 위반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말이에요. 절차 위반 등기는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문제는 3호 이하를 모르고 등기했다. 그 등기 효력은 따져봐서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그 두 문장은 이제 우리 즐겨 쓰던 지문입니다.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또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법상 유효가 되려면 자 혹시 그거나 기억나세요? 자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이렇게 했지.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그럼 이제 유효가 되려면 등기부의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이제 등기부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됐고 이렇게 기록 됐고. 요건 이제 당연한 조항이고.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등기했어요. 요 등기가 나중에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포인트. 등기가 이제 여기서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요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또 이제 보세요. 말소 회복돼서 부적법 말소니까 이때 이제 무슨 등기 해야 한다? 말소 회복 등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나죠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그 밑에 있죠? 좀 똑같아요 순서가. 열심히 막 적을 필요 없어요. 자, 4번에 이제 등기 기록에 기록돼 있고. 거기서 이제 한번 보고 갈게요. 그 4번 지문, 4번에 2번 지문이 있죠. 그 중간에 판례도 좀 보실래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자 판례도 자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표성한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우리나라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존속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요. 발생만 관여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돼도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그 판례도 이제 뭐 즐겨 뜨는 이제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이중 등기 봤습니다.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이중 등기 여기 수업을 하면은 꼭 질문하러 오세요. 진짜 있냐 등기가 물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이중 등기란 말은 한 개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건이 많을까 적을까요?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다르고. 자 보세요. 이제 말씀드릴게.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인천이죠. 자 그럼 인천이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인천 서구 이제 부동산을요 등기부를 다 만들어요. 제일 먼저 만들고 이 등기부를 바인더로 묶어놓습니다. 1000매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자 그럼 보세요. 혹시 등기부 원본 보신 분? 보세요. 그 사이즈가요 원래요 애들 스케치북 있죠. 그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께도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그런 용지를 1000매를 묶어내 바인더로 이렇게 쫙.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왕길동 100번지 등기부예요. 1990년 거. 누가요? 보세요. 자 이제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놨어요. 종이 등기부 시절에. 그럼 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고 들어가서 바인더 풀러가지고 용지 뽑아서 복사해서 주고 제자리에 이제 잘 꽂아야죠. 잘 꽂아 안 꽂아. 맨날 하는 게 그거야. 휙 던져놨어요. 그럼 이제 봐요. 여기 어쩌지 하여 책상 밑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봐요. 문제는요.
자, 바인더 한계가 1000매가 넘어요. 몇 장 빠져도 티 나요, 안 나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 91년도에 누가요?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또 때려왔어요. 근데 등기한이 바인더 풀러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몰래 이제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 만들어서 100번지. 이게 1991년 거. 자, 만들어서요. 자, 등본을 떼주고 요거를 딱 꽂아놨어요. 아무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죠? 끝났죠. 근데 얼마 후에 대청소했어. 누가 이거 주웠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꽂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보세요. 그럼 현재 왕길동에 등기부가 2개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중등기예요. 판례 엄청 많아요 이게. 옛날 판례는. 근데 지금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왜?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우리 원칙이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 뭔가 하면 한 개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두고 하나 없애야죠. 그게 이제 이중등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표제부 이중등기다. 요거 뭔가 하면 이제 왕길동 100번지에 표제부가 2개 있더라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등기유예요? 자, 봐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했죠?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그럼 문제는 표시의 등기는요, 등기한이 유무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가 2개 있을 때, 이때는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게 유예요. 이렇게 실체법설 이렇게 불러요. 실체법설이다. 첫 번째 칸이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갑구을구 등기, 여기 권리 등기죠. 자, 보세요. 이제 갑구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왕길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2개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갑구가 2개예요. 그럼 갑구에는 뭘 적어줘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럼 이제 봐요. 자, 등기부가 2개인데 앞에 등기부 소유자가 갑이고 뒤에도 갑이다. 소유자가 이제 똑같을 수 있죠. 또는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 올 수 있죠. 여기 구분해야지. 그럼 보세요. 앞에도 갑, 뒤에도 갑.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이때는 어느 등기유효? 그렇죠. 당연히 선등기유효입니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여기 자, 권리 등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일 명의인 때는 이때는 이렇게요. 무조건 선등기유효예요. 왜 선등기유효? 선등기부가 원본이니까 당유지. 소유가 똑같고 어차피.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앞에는 갑인데 뒤엔 을이에요. 소유가 틀리죠. 자, 근데 현재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럼 봐요. 현재 소유자가 을이라면 그때는 어떤 등기유효? 현재 소유자가 을이다. 그래도 선등기유효야.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뭔가 하면 자, 동일인일 때는 무조건 선등기유효죠. 동일인이 아닌 때는 이렇게 돼. 판례가 나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후등기 무효니까 뭘 없애야 돼요? 후등기부를 없애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이렇게 했죠. 자, 현재 소유자 을입니다 그랬죠. 그 을을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앞에 등기부에다가 을 앞으로 등기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선등기부에 등기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제 갑구 이중 등기에서는 보세요. 동일인일 때는 어느 등기유효? 무조건 선등기유효. 그럼 이제 동일인이 아닌 때는 이렇게 하야 돼.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둘 다 결론은 어느 등기 유효? 선등기. 묶어서 이제 절차법칙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중 등기 이 파트는 흔히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와요. 판례에 따를 때. 그때 이제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중 등기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 그 밑에 보면 자 6번에 중복 등기 정리라고 되어 있죠. 요건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건 약간 달라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시험에서 판례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 판례를 물어볼 때는. 근데 지금 그 밑에 중복 등기 정리라고 되어 있죠.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 쓰여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그거를 볼 때 꼭 적어줘야 돼. 그렇게. 다음 중 등기 규칙에 따른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거는 요거랑은 또 결론이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아직은 제껴 놓으시고 일단은 요 판례만 정확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형식적, 다시 형식적. 요거는 무슨 말? 부등법상 그 말이에요. 이제 부등법에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 보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등법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이제 민법이 와야 되겠죠? 자, 민법상.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민법에는 뭐가 나와요? 민법에는 이제 법률 행위가 와야죠. 그럼 이거 이제 민법상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할 것. 일치해야 이게 원칙입니다. 이제 유효권. 첫 번째 거.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법률 행위와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할 때. 요게 문제되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요. 요 불일치를 잘랐어요. 한 개는 질적 불일치. 또 하나가 이제 양적 불일치. 이렇게 자르고. 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질적 불일치는 명칭을 한 번씩 잘 보셔야 돼요. 명칭을. 사건을 별로. 자,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등기 주체 불일치예요. 자, 등기 주체가 뭐예요? 등기 주체가 당사자. 자, 사건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그럼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하죠? 을 앞으로. 근데 보세요. 모르고 등기관이 지금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이렇게. 등기는. 계약은 을이 했고 등기는 병 앞으로 했다. 그래서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등기 주체 불일치. 주체가 이제 당사자. 이렇게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자, 등기 목적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등기 목적이 뭐죠?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제목이지, 제목. 자, 보세요. 이렇게 써야죠.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이렇게 했어요. 등기는 임차권 설정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계약은 뭐랬고 전세권인데 어떻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했다. 여기서 보세요. 을명의의 임차권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보세요. 전세권 등기랑 임차권 등기랑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별개 등기죠. 동일성이 아예 없죠, 이제. 요게 이제 등기 목적의 불일치. 그래서 지금 임차권 등기 요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 목적이 이제 각종 등기 제목 이렇게. 그럼 또 자, 등기 목적물. 자, 또 보세요. 등기 목적물. 자, 목적물이 뭐예요? 목적물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부동산. 자, 보세요. 부동산인데 그 사건을 한 번씩 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토지가 두 개 있어요. 10번지, 11번지 두 개 있다.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은 10번지에 했어요. 매매 계약은 10번지에. 등기는 11번지에. 이렇게. 다시 계약은 몇 번지? 10번지. 뭐로 등기를 11번지에 했어요. 그럼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겠죠, 이제. 요게 뭐다?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등기 주체 불일치. 두 번째가 이제 등기 목적. 또 다른 말. 등기 목적은 다른 말로 뭐다? 각종 등기의 제목. 이렇게. 또 이제 등기 목적물. 목적물은 뭐다? 요 이제 부동산. 이렇게 이제 부동산.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런 사항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하죠. 이제 무효.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명칭 딱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양적 불일치. 자, 양적. 자, 보세요. 질적 나왔으니까 양적 와야죠. 자, 양적도 또 이제 자, 여기 칠판 보시고.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자, 전세권이니까 을이 갑에게 뭘 줘야죠? 전세금을 줘야죠. 자, 무슨 이제 뭔가 하면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그 전세금이랑 등기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어때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을 줬어요. 7천만 원. 7천 줬고 이렇게. 등기한이 모르고 1억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럴 수 있죠. 또는 반대로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양적 불일치. 첫 번째 보세요. 자, 그럼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7천을 줬는데 등기한이 1억 원 적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 7천이지. 그렇지. 1억 내나 그러면 완전 그 강도야 그거. 중개 얼마? 7천이니까 당연히 7천 안도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는 이설 없음. 똑같아요 이제. 그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어놨어요. 7천.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얼마나 그래야 돼요? 당연히 1억 받아야지. 중개 얼마니까? 1억이니까 이제. 자, 근데 문제 보세요. 문제. 자, 보세요. 을밖에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을 앞으로 이제 전세금 해놨죠. 원래 1억인데 7천원 딱 됐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뭐 한다? 저당권 설정.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을은 1번 전세권자, 병은 2번 저당권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경매. 그럼 이제 보세요. 경매 들어가면 이제 경매 끝나면 이제 배당해 주겠죠? 그럼 제일 먼저 법원은 을에게 얼마를 배당한다? 7천만 원 주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때도 1억 그래버리면 이 병이 보호가 돼야 한대요. 보호가 안 돼요. 이제 얼마 안으로 유효하다? 7천 안으로 유효하다. 그럼 결론은 이거죠. 양적 풀이치는 사건 두 개죠. 둘 다 이제 어떤 한도로 유효하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한도로 유효하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고 이 파트는 나중에 민법을 좀 더 공부하면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은 결론만 보시면 되고. 자,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죠. 이렇게 이제 했어요. 법원에서 을에게 7천만 원 배당하고 병에게 1억 배당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을. 또 이제 불상 안 불상? 불상. 자, 그럼 을. 3천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그럼 얘 지금 건물도 되는 경매된 마당에 얘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오케이. 등기한한테. 보세요. 등기한이 1억 원 적었으면 1억 원 다 받을 수 있었죠. 누구 때문에 못 받았다? 등기한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세요. 등기한은 지금 국가 공무원이죠. 이때는 을이요. 저 뭐 갑이랑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어디로 간다? 국가로 가야지. 왜 저렇게 뜰뜰한 애를 등기한 시켰니? 이 소리에. 이렇게. 그럼 등기한에게 고의가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국가 배상.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지고. 보세요. 또 국가는 뭐 죄진 거 있어요? 등기한테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게 이제 구상권이지. 내가 갚았거든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이제 안 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천 원 내야지. 자, 또 이제 보세요. 등기관 업무 시간에 깜빡 졸았어요. 잘못 적었죠? 근데 이게 3천만 원 낼 만큼 큰 죄예요? 죄야. 맞지? 맞잖아. 자, 근데 보세요. 3천만 원은 원래 누가 갚을 거? 갑. 다시 들어가. 이것도 구상권이에요. 현실 갚았으니까 받아야지. 자, 다행히 이제 갑이 3천만 원 짱 박아놓은 거 있더라. 이제 받아오면 끝났죠.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결론이 요거야. 뭔가 하면 여기 특징이 뭐세요? 이제 앞으로 민법 사례 푸실 때는 이렇게 출연자를 다 적어. 한 바퀴 삥 돌려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쌍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제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끝. 근데 이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때는 또 찾아봐야 돼. 어디에도 책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빼고 이렇게 하세요. 양적 풀이지 결론. 자, 사건 두 개, 둘 다 원칙은 어떤 한도로 유효하다? 적은 거 한도로 유효하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파트가 시험 나오면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뭐가 뭐보다 클 때, 뭐가 뭐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 이제 결론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원칙은 일치할 것. 불차집을 봤어요. 양적, 질적 이렇게 나왔고. 그럼 또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이제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자, 이거 어때요? 이제요. 자, 보니까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요. 근데 뭔가 하면 행위 변동 과정, 행위 태양이 약간 불일치할 때 그걸 이제 또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효요건의 완화라 불러요. 좀 유효요건을 좀 완화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이제 요 판례가 나옵니다. 이제 자, 워낙 많이 들어봤죠? 자, 이제 보세요. 사건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건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자, 80년 초반 강원도 산골에 땅을 갖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80년 초반 강원도 산골 땅 얼마나 해요? 평당 많이 해야 몇백 원, 10원짜리도 많았어요. 이때는요. 이때는 그랬어. 이 얘기 말하면 이제 안 믿어요. 진짜냐 이러시는데 그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요. 저 지방 사시는 분인데 땅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말하다가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80년 1월 1일 날 담배를 끊었대요. 80년 1월 1일 날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대요. 뭐 담배값 무슨 땅을 사?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연세가 훨씬 저보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그랬더니요, 막 웃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그 전라도 광주 분이에요. 근데요, 요 80년대 당시에요. 그 전라도 그 광주는 말고 옆에 화순이 있죠. 화순, 나주, 장성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요, 담배 한 갑이 땅 한 평이었대요. 담배 한 갑이 땅 한 평. 그럼 1년에 땅을 몇 평씩 사는 거예요? 아니지. 365평. 이때는 그랬대요. 근데 그게 말 그러니까 10년간 되더래요. 10년간. 90년도까지 되더래요. 그 땅만 담배로 산 땅이 근 4,000평 갖게 되는 거예요. 4,000평.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이때는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갑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을이 딱 왔어요. 을이. 자, 갑한테 그러죠. 네 땅 나한테 팔어. 자, 시세 3배 준대요. 팔아요, 말아요? 팔아야지. 자, 잘 봐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렇게 적어요. 계약서를 쓰는데, 자, 매매 계약서 딱 쓰고요. 갑이 딱 그래요. 제 이름은 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딱 그랬더니 을이 딱 그래요. 너 거기다가 내 이름만 써라. 확 안 산다. 자, 보세요. 매매 계약서 매수인 칸에 이름 쓰면 안 산대요. 그럼 땅 팔아야 돼, 말아야 돼? 3배. 아, 3배야, 3배. 3배 괜히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배 준 거예요. 계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문제가 경금. 지금 매매 계약서인데 지금 매수인이 빈칸이죠. 80년도에 요거를 그렇게 불렀어요. 빈계약서라 불렀어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서류예요. 계약서 쓰고 이제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그럼 갑이 을에게 그렇게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제 빈계약서를 넘겨줘요. 을이 빈계약서 딱 지고 있어요. 한 2년 지났어요. 그랬더니요, 갑의 토지에 이제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명성 콘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콘도. 자, 보세요. 1,000원짜리 땅이 얼마까지 가요? 58,000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후에 누가? 을이랑 병이랑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빈계약서에 매수인 누구를 적어요? 병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요. 이제 자, 계약서에 이제 병을 적었죠. 그럼 이제 문제는, 자,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병 앞으로. 그럼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죠.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을병셋이 이렇게 있죠. 이제 배 아픈 게 누구예요? 왜 배가 아파? 그렇지. 너무 싸게 팔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이 이제 법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을한테 팔았는데 등기와 병으로 잘못 올라갔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나왔죠. 등기 주체 불일치. 기억나세요? 그래서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고 등기와 병으로 잘못 올라갔을 때 그거 우리 그래서요, 등기 주체 불일치.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둘 사이 뭐가 있어요? 매매가 또 있어요. 문제는 뭔가 보세요. 원래 등기부에는 권리 전 과정이 다 나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런데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죠.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보세요. 자, 이 결론 요건 이제 한번 들어놓으세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이게요. 원칙은 무효다. 원칙은 무효다. 자, 주의하세요. 결론 아니에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원칙은 무효다. 왜 무효다?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었으니까? 을이 없었으니까. 이거죠. 원칙은 무효. 근데 그 다음 나와요. 자, 그렇지만 이제, 자, 3자 합의가 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나오죠? 자, 또 보세요. 3자 합의가 뭐예요? 갑을병 셋이 합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그랬더니, 자, 갑이 뭐라 그래요? 안 했다. 버티겠지. 또 나와요. 또는 순차적 합의도 유효하다. 자, 순차적 합의는 뭐예요? 그렇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합의하면 유효하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 안 했다. 지금 금액이 세,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요. 또 나와요. 좋다. 그럼 이제 합의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죠.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모두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다.
자, 또 보세요.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말 안 하고 뭐 했는데? 그치. 빈계약서. 요거 적어줄 때 여기다가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 몰랐다. 어때야지. 자, 보세요. 법학의 생명은 논리예요, 논리. 논리가 맞아야 돼. 여기까지 진짜 좋아요. 보세요. 원칙은 무효. 이건 결론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 근데 이제 삼자합의나 순차합의 합의에서는 그때는 유하고,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둘 다 하나 딱 나와요. 딱 맞아요. 딱. 근데 뭔가 문제가 이 갑이 하도 버텨요. 법원이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나와. 좋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없다 할지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자, 보세요. 왜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해요? 그치.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민법 판례를 보다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무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자가 누구로 봐줘요? 일반적으로 을로 봐주죠? 또 을병사에 또 뭐 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했지. 그리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병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 판례가요. 대한민국 100대 판례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은 판례예요. 왠가 하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끝이었어요. 이 판례가 논리를 만들었어요. 왜 유효인지. 합의라는 논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판례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자, 토지 허가 구역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갑과 을이 이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서 등기하고, 또 팔 때는 허가 받고 계약하고 등기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을이 허가를 못 받을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허가 구역 내에서 이제 똑같이 빙하서 적어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자, 토지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요건 이제 절대 무효 그래야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판례가 두 개인데, 자, 집 하나 보세요.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요 판례를 시험 볼 때는 꼭 그렇게 나와요. 부특법에 따른 이렇게 나와요. 부특법. 이게 이제 그거예요. 부동산 등기 투자지법. 요 부특법에서 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은 요 판례로 가셔야 돼. 그리고 요 판례는 반드시 요걸 적어줘. 허가구역이다. 요 말을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허가구역 이 말이 없는데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이제 시험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요 판례를 물어볼 때는 나와요. 부특법에 따른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세요. 토지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은 꼭 적어줘요. 토지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례를 두 개를 딱 잘라보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 거기 이제 자 62페이지 그 판례 쭉 제가 갖다 뽑아놨습니다. 보시고 요거 또 올려보세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뽑아놨어요. 그냥 여기 자 보세요. 자 여기 원칙은 이제 자 여기 합의를 요하죠. 합의가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없더라도 자 등기돼 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보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 판례 중요하죠. 자 토지허가 구역이다. 요 말이 나오면 딱 떠올라야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토지허가 구역 내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 등기는 절대 무효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기억가지고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가면요. 지금 명칭이 지금 중간 생략 등기죠. 요 판례는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학계론 제외하고 전 과목에 다 나옵니다. 학계론만 제외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례 보시면 되고 하나 이제 부족하고 판례 읽어놓으세요. 그리고 민법 책 보면 판례 엄청 많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요거 하세요. 모두 생략 등기다. 자, 또 보세요. 자, 모두 생략 무슨 뜻? 모두 다 생략? 모두 다? 아니야. 무슨 모두 다야. 자, 모두. 자, 두자가 무슨 두자? 머리 두자.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은 보세요. 자,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렇지? 안 해도 소유자예요. 원시치등이니까.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팔 때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서 등기하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팔 때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서 등기하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할 거예요. 처분하려면 갑은 무슨 등기해야죠? 갑은 이제 보존 등기해야죠. 근데 이렇게요. 갑이요. 보존 등기를 끝끝내 안 해. 안 하고 을한테 그래요. 네가 꼭 등기해라. 그래서 을이 사가지고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자, 봐요. 이제 또 나와. 자, 따져봐야 돼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다, 없다? 법률행위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다시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자, 등기는. 자, 봐요. 지금 갑이 이제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무슨 나중에 갑과 을이 이렇게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이거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 판례가 꼭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가끔 질문하세요. 이거 해도 되죠? 물어봅니다.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추징당하는 거 그거는 변론이라고. 그럼 별개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명칭 기하세요. 자, 또 이제 또 올라야지. 그럼 모두 생략 등기. 요거는 자 이제 기하세요. 자, 유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근데 이제 나중에 세법상 추징당하는 건 별개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원인. 자, 원인. 이 원인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거죠. 등기 원인이죠. 자, 막 이제 막 눈이 감기려고 막 그래 지금. 자, 벌써 1교시인데 이제 지금 열심히 버티는 중인데 안 되겠지. 자, 자, 다른 원인. 자,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이제. 자, 아버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하죠. 증여세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어떻게 해야 돼? 매매로 적어야지. 매매로 적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한다. 자,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증여였죠. 그래서 그럼 매매로 기재한 자, 비의 등기, 을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자, 왜 유효? 그렇지.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증여든 매매든 법률행위 있죠. 등기에 기록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지.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자, 보세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자, 나중에 징여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요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제 아파트를 그 저희 장인 장모가 샀어요. 이제 아파트가 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작은 거 한다고 이제 제 아파트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등기해주고 놨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수간 거래인데 징여의 의심이 있대요. 내가 팔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요. 이제 이게 이제 뭐죠? 사위랑 장인장모 사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거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징여를 피하기 위한 거죠. 내가 갔어요. 가서 또 그것도 뭐 세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게 뭐 징빙 서류가 안 돼가지고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무슨 양도세 부과 대상이에요. 앉아고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입증을 하래요. 입증을 하려는데 돈 준 증거를 이제 갖고 오란 소리예요. 이제 통장을 해봤더니 돈 준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지금 집사람이 알아서 했으니까 뭐 딸이랑 엄마 사이니까 뭐 통장으로 보냈겠어요. 갖다 주고 막 이랬겠지 이제 보나마나.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쟤들은 증빙 안 하면 양도세 때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같이 또 싸웠죠. 또 이제 목소리 커야 이기니까. 그래서 야,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한테 증여하는 거지.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한테 증여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막 그랬어요 이제. 막 싸웠더니 그 공무원이 일리가 있긴 하신데 증거를 대세요. 그래.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세법 강의하는 이제 그 세무대학원 따뜻한 대학원에 교수를 바꿔줬어요. 바꿔서 이제 그 양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한참 했더니 한참 듣더니 참 이게 부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특수간 거래를 가지고 되게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할 때도 통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심히 싸웠더니 그냥 물러쓰더라고요. 예,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요거 이제 요게 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또 하나 보세요. 네 번째 여기 이제 자, 무효등기 유용. 자, 유용은 무슨 뜻? 유용이란 말은 다시금 쓴다 그 말이죠. 말 그대로예요. 이제 뭔가 하면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금 쓰자 그 말이죠. 자, 두 가지. 표제부 유용이 있고 갑굴구 유용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건 보세요. 자, 표제부 유용은 요거죠. 이제 자, 갑의 건물인데 건물에 이제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러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갑이 멸실 등기 순순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다가 이렇게 여기다가요.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짓고 옛날 등기부 다시 쓰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만들어진 노란 건물은 옛날에 하얀 건물과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이죠. 옛날 등기부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결론은 표제부 유용은 유효다, 무효다. 저거는 절대 무효. 그다음 이제 자, 갑굴구 유용. 갑굴구 유용 다른 말 크게 불러요. 권리등기 유용. 이렇게 이제 권리등기를 이용한다. 주로 이제 대표는 얘예요. 저당권 파트. 저당권에서 이제 갑이 이렇게 하죠. 갑이 자, 을로부터 자, 돈을 1억을 빌려오고 을 앞으로 뭐 했다? 저당권 설정. 이렇게 을이 이제 저당권자죠. 근데 그 후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합니다. 자, 1억을 변제하면 보세요. 을의 등기 요거는 이제 유효다, 무효다. 변제했죠. 원인 소멸했죠. 그럼 당연히 무효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죠. 자, 근데 그 후에 이제 보세요.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1억 다시 빌려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이 딱 그러겠죠. 자, 뭐 갑이도 을이 이제 자,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이렇게 합니다. 돼, 안 돼? 이때는 돼. 왜? 을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받아줘요. 이제. 어차 이해관계 없으니까. 첫 번째 되는 거고. 자, 또 보세요. 이제 갑이 이렇게 했어요. 갑이 A한테 1번 저당권. 이렇게. 하나. 갑이 B한테 2번 저당권. 해놨고. 근데 그 후에 갑이 A에게 변제합니다. 자, 변제하면 A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근데 문제는 무효가 딱 됐어요. 그건 이제 한번 봐요. 그럼 B의 등기는 등기부 순이익이 2번이죠. 기록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승진했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이렇게. 1억을 빌리면 이렇게 하겠죠. A가 야, 등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 등기 쓰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다 살렸으면 B의 등기 순위가 밀려버리겠죠. 요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권리등기 유용은 이제 언제 인정한다?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그때만 유효하다 이제.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아파트 살 때 은행에 돈 빌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위에 다 갚았어요. 갚으면 이제 은행이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 근데 문제는요. 은행이 말소 등기 순순히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잘 해요. 옛날에 안 했어요. 안 하고요. 맨날 전화 와요. 뭐 하라고? 돈 빌려가라고. 돈 빌려가면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권리등기 유용이에요. 그럼 봐요. 문제 뭔가 하면 이 후순위자가 이거 다 갚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심하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2017년 자료 제가 봤더니요. 금감원 자료 봤더니 시중에서 이제 이렇게 시중에서요. 피담보 채무가 제로인 저당권 있죠. 그게요. 한 5조가 넘는데요. 피담보 채무 제로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안 하고 뻗고 있는 게.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돈 쓰라고. 돈 쓰면 뭐 한다? 바로 이제 권리등기 유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유효권을 완화라 불렀는데 이렇게 하세요. 여기 나온 판례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즐겨 뜨는 판례들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 민법과 등기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 2장은 이제 보시면 등기와 설비죠. 이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예.